이 이야기가 자랑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후회가 되어버렸네요. 우리는 평범했어요. 너무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재수는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30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살림만 하는 주부였죠. 20평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알콩달콩 살았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고 김밥 한 줄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조금씩 넣어서 말이죠. 오전 10시쯤엔 동네 마트 가서 할인 스티커 붙은 것들 골라 담고 저녁엔 거실 식탁에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래. 별일 없었어. 그런 평범한 대화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윤지만큼은 달랐어요. 5살 때부터 색연필만 쥐어주면 몇 시간이고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어때? 어린 윤지가 들고 온 그림을 보는데 어머나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애들이 동그라미 세모 끄적일 때 윤지는 벌써 우리 가족 얼굴을 똑 닮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재수 안경테 모양까지 정확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애가 뭔가 특별해.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미술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윤지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이런 아이 처음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죠. 전국아동미술대회 금상, 시청소년 창작대회 대상, 교육청 주최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상장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거실 벽면 한쪽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상장을 벽에 붙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우리 윤지 정말 대단하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딸 또 상 받았다며? 이번엔 신문에도 나왔던데? 우리 애는 색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부럽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곤 했어요. 윤지 엄마, 그런 재능 한국에만 두지 말고 해외로 보내지 그래. 유학 말이야. 유학?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동네 사람들 농담으로만 들렸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집에서 무슨 유학이야 그랬거든요. 윤지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전국 중학생 미술 경연대회에서 또다시 대상을 받아왔죠. 엄마, 이번엔 상금도 나왔어. 50만 원. 윤지에겐 큰 돈이었겠지만 저에겐 글쎄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이 아이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윤지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은데요. 윤지 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미술 선생님도 함께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윤지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예요. 미술 선생님 말씀이 진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아이를 그냥 한국 고등학교, 한국 대학교에만 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 해외 미술대학들, 특히 뉴욕이나 파리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담임 선생님도 거들었어요. 윤지 같은 실력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고 졸업 후 진로도 훨씬 넓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하세요? 네, 장담합니다. 이런 아이를 썩히면 정말 아깝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선생님들이 윤지 유학 보내라고 하는데 남편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윤지 재능이 아까우니까 해외에서 공부시키라고 하더라. 돈이 얼마나 들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형편이야? 그야. 알아봐야겠지만 다른 집들도 다 하는 일 아냐. 요즘 유학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 사실 막막했어요. 유학비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윤지를 불러 앉혔어요. 윤지야, 너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지 않아? 윤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정말? 엄마, 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뉴욕에 현대미술관이랑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있다던데. 그래, 거기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윤지가 자기 방에서 인터넷으로 뉴욕 미술대학들 찾아보는 걸 봤어요. 화면에 비친 아이 얼굴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밝은 얼굴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 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유학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검색했죠. 머리가 띵해질 정도였어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 학비가 1년에 48,000달러, 환율이 1,200원이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 5,70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다 뉴욕 기숙사비가 15,000달러, 생활비가 1만 달러, 보험료 2,000달러. 여보, 이거 봐. 남편한테 계산한 종이를 보여줬어요. 1년에 8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2년이면 1억 6천만 원이야. 미쳤나? 정말? 우리 적금이 3,500만 원 있잖아.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고. 명자야, 정신 차려.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매달 700만 원씩 어떻게 보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속삭이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윤지가 평생 후회할 거야. 다른 집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하겠어? 윤지 재능을 이대로 묻어둘 거야?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은행 가서 알아보자. 정말 할 수 있는지. 시중은행 세 곳을 돌아다녔어요. 대출 담당자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자녀 유학 자금 대출 정말 많이들 받으시네요. 시대가 변했어요. 담보대출로 8천만 원, 신용대출로 3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금리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연 6.8% 정도. 한 달 이자만 60만 원 넘게 나오는 계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뒤져봤어요. 우리 집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이니까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차액으로 4천만 원은 건질 수 있을 거고 적금 3,500만 원에 대출 1억 1천만 원까지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해보자. 남편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우리 딸이잖아. 후회 없게 해주자. 윤지 원서 넣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어요. 영어로 된 지원서, 포트폴리오 준비, 추천서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동네 영어학원 원장한테 부탁해서 지원서 번역도 맡기고 윤지는 매일 밤 12시까지 작품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엄마, 이 그림 어때? 너무 어둡나? 괜찮아. 내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딸을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몇 달 후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엄마, 됐어. 정말 됐어. 윤지가 소리 지르며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은 특별히 소고기를 사다 구워 먹었어요. 평소엔 삼겹살도 가끔씩만 먹었는데 말이죠. 자, 우리 딸 합격 축하. 남편 재수가 소주잔을 들더라고요. 아빠, 나는 콜라로. 윤지도 콜라잔을 들고 건배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이게 윤지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먼저 집부터 정리했죠. 20평에서 14평으로 줄였어요. 엄마, 내 때문에 이런 작은 집으로.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하잖아. 사실 마음이 착잡했어요. 윤지 방도 없어져서 거실 한쪽 구석에 접이식 책상 하나 놓는 게 전부였거든요. 윤지가 그림 그릴 때면 온 집안이 물감 냄새로 가득했어요. 적금도 다 해지했어요. 3,500만 원. 12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명절에 보너스 탈 때마다 조금씩 더 넣어서 모은 돈이었는데 한 번에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유학 자금 대출이라서
금리가 좀 높아요. 변동금리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얼마나 오를까요? 글쎄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 8%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8%면 한 달 이자만 7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윤지 출국 한 달 전부터 비자 준비며 항공료며 정신없었어요. 미국 비자 신청비만 16만 원, 항공료는 편도에 120만 원이었어요. 첫 송금도 했어요. 800만 원. 첫 학기 등록금 일부와 기숙사비, 첫 달 생활비였죠. 송금 수수료만 15만 원이 나갔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왔어요.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갈 거라는 게, 여보,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했는데 뭔 소리야. 윤지 믿고 끝까지 가자. 공항에서 배웅하던 날이 잊혀지질 않아요. 윤지가 큰 캐리어 2개에 그림 도구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본 윤지. 그때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어요. 윤지가 거의 매일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왔거든요. 뉴욕 거리, 대학 캠퍼스, 첫 작품 전시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 여기 정말 다르긴 해. 교수님이 내 작품 보고 어메이징이라고 했어. 화상 통화할 때마다 윤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기숙사 방도 깔끔하고 예뻤고요. 동창회에 나가면 어깨가 으쓱했죠. 우리 윤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어. 파슨스라고 정말 유명한 데야. 어머, 대단하네. 역시 명자는 뭔가 달라. 나도 우리 애 유학 보내고 싶은데 돈이 워낙. 그런 말들을 들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어요. 매달 800만 원씩 송금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버틸만 했어요. 남편이 야근 수당도 챙기고 저도 동네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하루 5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벌었죠.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인사하고 계산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참았어요. 애들을 위해서니까.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미술사 책 한 권에 200달러씩 해. 미술 재료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 캔버스 하나가 50달러야. 기숙사 밥이 너무 맛없어서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아. 송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800에서 900, 다시 1000만 원. 1년이 지나니까 매달 1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체 경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 연체, 그 다음엔 보름.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윤지가 적응하고 나면 줄어들 거야.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어요. 명자야, 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 뭔 소리야?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 명예퇴직이라고 포장하는데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야.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닌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짐 싸라고 하다니.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4,500만 원 정도.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에서 0으로 줄었어요. 윤지 송금은 여전히 1,200만 원씩 나가는데 말이죠. 퇴직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금세 바닥났어요. 저도 일을 늘려야 했어요. 마트 아르바이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전엔 카페에서 설거지, 오후엔 마트 계산, 저녁엔 식당에서 서빙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손이 엉망이 됐어요. 뜨거운 물에 계속 담그고 있어야 하니까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곤 했어요. 밤에 핸드크림을 발라도 아침이면 또 갈라져 있었죠. 선생님, 손이 왜 이래요?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 괜찮아요. 원래 피부가 좀 그래서. 거짓말이었죠. 하루 종일 세제랑 뜨거운 물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과외를 시작했어요. 동네 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거였죠. 1시간에 3만 원, 하루 3시간씩 하면 한 달에 27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낡은 가방에 수학 문제집 넣고 학생 집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회사원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환갑을 넘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연락이 윤지한테서 왔어요. 엄마, 나 병원에 다니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 아픈데? 뭐가 아픈데? 정신과 우울증이래. 불안장애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게 돼. 윤지야, 엄마가 바로 가서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한 달에 1,200달러,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비가 이렇게 비싸? 미국 의료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항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어요. 14평짜리 작은 집마저도 팔아야 했죠. 명자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 일부를 갚고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더 작은 월세집을 구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화장실하고 부엌이 붙어 있는 그런 집. 이사하던 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네, 집까지 팔았다며? 유학비 때문에 완전히 망했나 봐. 그러게 무리하지 말걸. 남 따라 하다가 이 꼴 났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에 냉장고, 세탁기 놓으면 거의 꽉 찼어요. 윤지가 돌아와서 잘 방도 없었죠. 그런데 윤지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해도 대답이 시큰둥하고 엄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교수님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아시아 학생은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윤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업 시간에 내 작품 발표할 때도 다들 무표정하게 봐. 친구들도 나랑 안 어울리려고 해.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아. 기숙사에서도 룸메이트가 나 피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지야, 그만 들어와.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아이가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청소일까지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피스텔 계단 청소, 사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15층까지 다 해주세요. 건물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는 화물용만 쓸 수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청소도구 들고 15층까지 계단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하루 일당이 7만 원이었거든요. 동네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면서도 망설이게 됐어요. 2,500원이 아까워서 집에서 물 끓여서 보리차 타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과외 끝나고 와서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여보, 밥 먹어. 응. 대답은 하지만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손을 벌려야 했어요. 신우이한테 전화했죠. 언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또 윤지 때문이지? 명자야, 너희 진짜 미쳤냐? 일시적으로만. 윤지가 졸업하면 바로 갚을게. 야, 정신 차려. 너희 지금 빚쟁이야, 빚쟁이. 그래도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신 이자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척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친정 언니, 재수 형,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렸어요. 윤지 유학 때문에 힘들다며? 언니도 참 고생한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도와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국 사채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죠. 한 달에 몇 프로? 20%?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 이자가 20%라는 거였어요.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다른 데는 더 비싸요. 우리가 제일 싸요.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후에 또 전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2년이 다 지나고 윤지가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못 견디겠어. 들어갈게. 윤지야, 괜찮아. 엄마가 마중 나갈게. 공항 도착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 만에 보는 우리 딸. 그런데 나타난 윤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살은 쭉 빠져서 뼈만 남았고 눈빛은 초점이 없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어요. 예전에 밟던 윤지는 어디 갔는지. 엄마, 첫 마디가 나오는데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집에 온 윤지는 며칠째 침대 한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방이 없어서 거실 침대 위에서요. 밥도 거의 안 먹고 말도 없고 가끔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윤지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배 안 고파. 일주일쯤 지나서야 진짜 속마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왜 날 보냈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윤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인종차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작품까지 무시당했어.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윤지야, 엄마가 내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 알아? 차별당하는 법이야. 무시당하는 법이야. 윤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한국 회사들은 해외 경험만 보는 게 아니야. 실무 경력도 없고 한국 인맥도 없고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도 윤지는 취업이 안 됐어요. 해외 경험은 좋으신데 실무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한국 시장 감각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요. 영어는 잘하시겠지만 업무상 한국어가 더 중요해서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윤지는 더 위축됐어요. 엄마, 내가 거기까지 간 게 틀린 선택이었나? 차라리 한국 대학 가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남편도 우울해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딸을 망친 건가? 회사도 잘렸고 집도 없고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죠. 빚도 계속 늘어났어요. 신용카드, 대출, 친척들한테 빌린 돈, 사채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 이자만 800만 원이야.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버는 돈 다 합쳐도 500만 원인데 절망적이었어요. 답이 안 보였거든요. 윤지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엄마, 나도 이제 돈 벌어야지. 더 이상 폐만 끼칠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뉴욕에서 미술 공부하던 아이가 편의점에서 라면 끓이고 담배 팔고 손님, 봉투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가 손님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우리 딸 인생을 망친 건 아닌가? 한 달이 지나고 윤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상담 받아볼까 해.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미술치료사 공부도 해보고 싶어. 미술치료사? 내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써보고 싶어. 오랜만에 윤지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돈 또 들 텐데. 아니야. 야간 대학원이 있어.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우리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술치료학과였죠. 오늘 수업에서 배운 건데 그림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대. 나도 그림 그리면서 많이 위로받았어. 윤지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청소일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휴,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도 애들 때문에 별별 고생 다 했지.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고생이 있구나.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과외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고마운 말을 들으면서 남편도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빚은 여전히 많았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채부터 먼저 갚고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조금씩. 언니,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갚을게. 다음 달에 또 드릴게. 그래, 천천히 해. 너희도 힘들 텐데. 친척들도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윤지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엄마, 나 실습 나가는데 정말 재미있어.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면서 상담하는 거야. 한 아이가 처음엔 아무것도 안 그리다가 나중엔 예쁜 그림을 그렸어. 윤지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편의점 일도 그만두고 미술치료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윤지가 좋아했어요. 엄마, 오늘 한 할머니가 그림 그리시면서 우셨어.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이 있으셨대. 나도 위로가 됐어. 꿈이 늦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저도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 어르신들이 당신 좋아해요. 손주처럼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남편도 과외 학생이 15명까지 늘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수능 잘 봤어요. 대학 합격했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때마다 남편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난달 윤지가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땄어요. 엄마, 아빠 합격했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윤지가 가져온 자격증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윤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상자 안에 커플 머그컵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힘내세요. 하나는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첫 월급 받아서 샀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걸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컵을 조용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고 윤지는 쑥스러운 듯 자기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우리가 해낸 거구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빚은 아직도 많아요. 1억 원 정도 남았죠. 하지만 이젠 절망적이지 않아요.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윤지는 이제 미술치료사로 당당히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 어른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죠. 엄마, 오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윤지 얼굴이 정말 밝아요. 남편은 이제 작은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먼저 제안하셨대요. 경력도 풍부하시고 학생들 반응도 좋으니까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작은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큰 집은 아니지만 세 식구가 웃으면서 살기엔 충분해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윤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때 선택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겨냈잖아. 그럼 된 거야. 엄마,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우리 가족 지킬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만 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